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기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유홍입니다. 네, 여성들이 종종 이제 월경 말고도 이제 종종 출혈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바로 병원을 찾아가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출혈이 있는 경우를 부정출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부정출혈을 방치하면 여성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부정출혈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또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가임기의 여성들은 개인에 따라 월경 주기가 다양하다. 주로 24일에서 35일 정도의 주기를 가지며 월경은 3일에서 7일 정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생리기간이 아닌 때에 출혈이 일어나는 부정출혈 현상이 간혹 나타나기도 한다. 과거에 비하면 부정출혈이 요즘 환경 호르몬이랄지 인스턴트 식품이 많아서 그런지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비만한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부정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자궁 속에 일종의 혹이 생긴 자궁 근종이다. 가임기 여성의 약 20%, 중년 여성의 약 40~50%가 겪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 크기와 위치, 개수에 따라 불임은 물론 유산, 조산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부정출혈이 있을 때 치료를 하면 간단히 치료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걸 방치해서 그 이형증이 나타나거나 암으로 이렇게 전 단계만 되면 정상화로 되는 율이 많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그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 제제를 좀 투여함으로써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자궁 질환은 여성의 건강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수정이나 착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때문에 몸에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해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이희민 과장과 함께 여성 건강과 부정출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물론 이제 가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아니면 또 월경 주기가 변하면서 이제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 정말 질병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출혈이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부정출혈을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해 주실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제 안심하지 말고 좀 검진을 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화면으로 만나봤던 이희민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알아볼 주제가요, 부정출혈입니다. 근데 여자들끼리는 이제 하혈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곤 하는데 부정출혈을 경험하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이 주제를 택하게 된 이유도 그 진료실에 오신 여성분들이 그 하혈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어떤 때는 어떤 분은 정상적인 출혈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꼭 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도 있는데 정상적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방치하고 치료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질환이 커져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많이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질환이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네. 정상적인데도 서서히 그 출혈이 심화돼서 나중에 빈혈까지 와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그 힘이 없고 활기차지 못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네. 제가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부정출혈을 그냥 내버려 두다가 서서히 이제 빈혈이 오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니까 부정출혈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심장내과에 방문하는 분들 중에서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차고 그래서 오신 분들 중에 네. 실제로 검사해보면 빈혈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부정출혈이 원인이 있었던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해 주실 부정출혈의 반대말이 정상출혈일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상출혈이 월경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월경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겪는 그 매직이라고도 하는데요. 월경은 그 자궁 내막이 수정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수정란이 도착하지 않았을 때 탈락되어 떨어지는 현상을 그 월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월경은 대개 그 12세 전후 평균적으로는 한 11.7세 정도 된다고 하는데 12세 전후에 시작되고요. 대개 이런 경우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을 받아서 월경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특히 그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좋은 그 호르몬이라고 해서 네. 그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그런 호르몬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 에스트로겐 아마 이제 여성분들이라면 이 호르몬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 제가 뭐 방금도 말씀해 주셨어요. 여성을 더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다. 그렇다면 이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뭔지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정말 에스트로겐은 여러 기능을 하는데요. 네. 그 먼저 여성을 여성답게 2차 성징을 표방하고요. 네. 유방을 발육시킨다거나 초경, 체지방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자궁 내막을 증식시켜주고 혈류를 활성화시켜서 착상을 잘 되게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뼈에도 영향을 미쳐서 뼈에서 특히 조골세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뼈를 튼튼하게 해준과 동시에 또 그 관상동맥 질환이랄지 그런 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콜레스테롤 합성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질과 방광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뇌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여성 호르몬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폐경기가 되면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큰 변화가 생기죠. 네. 네. 그래서 폐경기가 되면 대개 그 뼈에도 이상이 오고 그다음에 관상동맥 질환에도 이상이 오고 네. 그다음에 신경정신과적으로도 좀 안정이 안 되고 그런 증상이 오는데 그 근거를 이렇게 보면 네. 그 뼈에도 골밀도 변화를 봤을 때 폐경기 전과 후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고 또 그 관상동맥 질환도 폐경 전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높은 반면에 폐경 후에는 남자와 여자의 비가 같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호르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이제 정상 월경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월경이라는 말은 굉장히 좀 쉽게 하지만 사실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굉장히 좀 귀찮고 번거롭고 뭐 짜증도 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몸속에서 이제 아주 정교한 작업을 하는 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생리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 이렇게 축으로 HPU 엑시스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좀 말이 어렵죠. 네. 도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대개 여성 호르몬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난소를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대개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어서도 그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호르몬의 분비의 단점은 되먹임 시스템의 그 작용을 가지고 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봐서 네. 14세 여자아이가 무월경을 주소로 왔을 때 네. 그 아이의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성선 자극 호르몬을 투여해서 이 호르몬을 투여하니까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잘 되었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시상하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선 호르몬을 투여했는데도 에스트로겐 분비가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난포 자극 호르몬을 투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난포 자극 호르몬을 투여해서 에스트로겐이 잘 분비가 되면 그때는 뇌하수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 그때는 난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그리고 난소에서 이 분비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배란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배란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 배란 주기를 화면을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난소와 자궁 내막에서 이렇게 배란 되는 주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주기 단계도 표현이 조금 다른데요. 난소 주기 단계로 보면 네. 난포기와 배란 그리고 황체기로 나누고 자궁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월경,
증식기, 분비기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배란은 남포 자극 호르몬이 쭉 분비되다가 나중에는 황체 형성 호르몬이 극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극치에 이를 때 배란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게 네. 인히빈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인히빈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대개 남포 자극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호르몬인데 네. 대개 이 남포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여러 남포들이 분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발육이 됩니다. 그 발육이 되는 남포 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는데 네. 여기에서 이니빈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제는 그 남포들이 다 그 여름에 가뭄에 심할 때 네. 풀들은 말라 죽지만 네. 나무는 잘 자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뿌리가 깊숙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적은 남포들은 다 고사가 되는데 우성 남포만 하나가 살아남는 남아서 거예요? 네. 살아남아서 그게 나중에 배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만에 하나 그것이 두 개가 배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란성 쌍둥이라고 쌍둥이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란된 남포에서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네. 그 배란된 남포에서 황체가 형성이 되면 프로게스테론이 나와서 그 프로게스테론이 자궁 내막에 숙화를 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갖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배란 이후에는 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배란 이후에는 이제 대개 배란된 황체에서 나오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증식된 그 자궁 내막이 더 샘이 더 깊어지고 그 다음에 혈관이 더 풍성해져서 그 수정체가 잘 착상이 되게끔 준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궁 내막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기저층과 탈락막층으로 나누는데 기저층은 변함이 없이 계속 증식과 분비를 이렇게 같이 시켜주는 기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네. 탈락막층은 매월 한 달씩 생리 현상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프로게스테론 자체가 이렇게 잘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배란이 되지 않아서 프로게스테론 작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에스트로겐 영향에 의해서 자궁 내막이 계속 부풀기만 하고 그래서 숙화가 되지 않아서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자궁 부정출혈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에스트로겐은 많이 들었는데 프로제스테론이라는 얘기는 익숙치 않아요, 익숙치가 좀. 않은데 실제로 이 월경을 하는 데 있어서는 프로제스테론 작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네요. 얘기를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프로게스테론이 그래서 월경을 네. 프로게스테론 소태성 출혈이라고 표현을 하게 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네. 자궁 부정출혈이라고 하면 자궁 내막이 계속 부풀기만 해서 나오는 것을 자궁 부정출혈로 알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어떤 원인에선가는 몰라도 자궁 내막 세포가 기저층까지 파괴가 돼서 나오는 출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 그 폭우가 되면 그 도로도 패이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키는 식으로 자궁 기저층이 폐에서 거기에서 실질적인 혈관이 노출돼서 나오는 것은 그것은 더 걷잡을 수 없게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훨씬 그거는. 출혈이 심할 수 그래서 있겠네요. 그런 것을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감별을 해서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출혈이 한 달에 2번 있으면 그거는 모두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 생리라고 하는 것이 프로게스테론 소태성 출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 그 그림에서 봤다시피 그 배란될 때 에스트로겐이 극치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란될 때 에스트로겐이 극치에 도달했다 쭉 떨어지는데 그것을 에스트로겐 소태성 출혈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배란 출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2번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배란 출혈과 생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있을 수 있는 네, 거군요. 네. 그렇군요. 이제 좀 뭔가 주기랑 또 기간과 또 양에 대해서도 살짝 좀 언급 좀 해주실까요? 그것도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대개 그 정상적인 생리 주기는 21일에서 35일 정도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기간은 2일에서 7일 정도, 그다음 양은 대개 20에서 80cc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한 스푼 정도를 이렇게 생리대
쏟아보면 거의 젖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10cc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이 응고되지 않고 흠뻑 적시는 경우가 3일 이상을 넘어가면 대개 60, 80cc가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다시 잘 진찰해보는 것도 병원에 가봐야 되는. 네, 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어느 정도 출혈량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비정상 출혈,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인 부정 출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원인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요. 네. 부정출혈은 대개 이제 원인에 따라서 구조적인 원인과 비구조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구조적인 원인은 용종이 있거나 선근증, 그다음에 근종, 네. 근종 중에서도 점막하 근종이 많이 좌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궁 내막증 같은 거, 그다음에 거기에 자궁 내막암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비구조적인 원인으로는 혈액 응고 장애가 있다거나 배란 장애, 그다음에 이제 의인성으로 그 호르몬 제제를 너무 많이 과다하게 섭취했다거나 네. 요즘은 또 환경 호르몬도 많은 영향을 문제예요. 미치는 걸로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부정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상당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자궁 내막 증식증입니다. 어떤 질환일까요? 네, 자궁 내막 증식증을 화면을 보시면 말 그대로 정상적인 이렇게 자궁 내막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자궁 내막이 많이 부풀어 있는 그런 상태를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궁 내막 증식증 이게 왜 발생하는지 원인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궁 내막 증식증의 원인은 대개는 배란 장애가 있고요.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 제제를 좀 프로게스테론 제제가 합성되지 않은 에스트로겐 제제를 많이 먹었다거나 불규칙한 생리기간, 특히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비만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자궁 내막 증식증이 발생 위험이 높은 그런 군들이 있나요? 네. 대개 자궁 내막 증식증은 백인 여성에게 많았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자궁 내막 증식증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적이 없는 여성이라거나 네. 폐경이 늦다거나 추경이 빠르다거나 아니면 당뇨병이나 다낭성 난소증후군, 비만, 담배나 흡연을 하셨다거나 난소암, 대장암 또는 자궁 기타 암의 가족들이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자궁 내막 증식증의 원인이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위험 요인들도 좀 살펴봤는데, 근데 이제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몇 가지로 분류가 된다면서요? 네, 이제 조직학적으로 자궁 내막 증식증은 단순 복합 증식증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정형 세포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네. 뭐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분류할 필요는 너무 어려워요. 네, 병리학 선생님들이 잘 진단을 내려주니까 네. 크게 뭐 의의는 없는데 네. 단 이 비정형 세포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비정형 세포가 보이면 전암 단계로서 수술적 요법을 취해야 될 상황이고요. 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전 단계는 약물이랄지 누프랄지 이런 걸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진단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 있는 내용이 부정 출혈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궁 내막 증식증의 주된 증상 역시 출혈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궁 내막 증식증은 주 증상은 출혈입니다. 네. 이제 출혈이 그래도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대개 출혈이 정상적인 출혈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네. 증식증이 있는 경우는 대개 생리 기간 중에 대개 그 응고돼서 출혈이 됩니다. 응고돼서 덩어리로 출혈이 되고 네. 월경 주기가 21일보다도 더 작게 그리고 폐경 후에 출혈이 있을 때는 꼭 전문가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또 검사들로 정확한 또 진단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될까요? 진단은 대개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학적 검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초음파 검사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자궁경 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궁경 검사나 보지 않거나 보았고 거기에서 조직 검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이널 진단은 조직 검사로 하고 그 진단은 초음파나 자궁 내시경을 보고 진단 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음파 사진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볼까요? 네.
이렇게 자궁 내막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자궁 내막이 대개 1cm 정도로 균질하게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자궁 내막이 보이면서도 이렇게 조금 덴스하게 메스 양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뭉텅이 같은 게 있는 네, 것처럼. 네, 초음파에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궁 내막이 굉장히 증식돼 있는데 뭔가 좀 소프트한 증식 양상을 보이고요. 똑같이 증식이 돼 있으면서도 약간 더 덴스하게 이렇게 네. 증식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밀집돼서 네. 이게 네, 이제 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인 음향으로 이렇게 봤으면 이놈을 다시 자궁경 검사를 해서 보시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그 자궁 내막, 아니 자궁 내경인데요. 네.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이런 것들이 지금 나팔관 구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정상인데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전형적으로 자궁 내막이 비유돼 있으면서 울퉁불퉁 많이 예, 생겼어요. 그랜드 형성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이 검사를 해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되게 환자분들은 이걸 모르니까 네. 그것을 잘 적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같은 경우이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유착이 좀 돼 있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에는 용종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네. 용종, 그러니까 아까 봤던 대로 조금 소프트한 향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고 그 다음이 이제 이것은 근종이 점막하 근종. 특히 이것은 유경성으로 점막하 근종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자궁 내막 증식증 이거 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대개 자궁 내막 증식증은 네. 대개는 프로게스테론이라고 아까도 호르몬? 말씀드렸는데 네. 프로게스테론 제제가 경구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고 자궁 내에다 장치한 루프 형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궁 내시경을 봐가지고는 소작술이나 절제술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정형성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제 뭔가 결절이나 이렇게 암 전 단계가 됐으면 네, 네. 그걸 절제를 하는 네. 수술이 네. 필요하겠고요. 단순하게 그냥 약물 치료만 하기도 하고 네. 내시경적인 치료가 있을 네.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자궁 적출술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궁 적출술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까지 있으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예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자궁 내막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궁 내막증 예방하는 방법은 여성 호르몬 제제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먹기는 먹여야 되겠는데 자궁 내막암이랄지 유방암이 증가된다고 하니까 여성분들이 그 호르몬제를 드시는데 식물성으로 많이 드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식물성도 호르몬제는 식물성이 있고 천연 호르몬이 있고 합성 호르몬 제제가 있는데 천연이나 합성은 대개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내장해서 주지만 물론 단순 에스트로겐 제제도 있습니다만 네. 내장에서 주지만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그 프로게스테론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꼭 드실 때는 그 프로게스테론 제제가 같이 병합돼 있는 그런 제제를 드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생리 기간이 불규칙하고 너무 그런 경우에는 피임약 같은 걸로 해서 그 생리 기간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를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체중인 경우에는 피하 지방에서도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체중 감량을 좀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여성 호르몬 제제를 먹을 때도 좀 신경을 써서 드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또 알아볼 질환은요, 자궁 근종입니다. 이제 자궁 근종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뭐 자궁에 혹이 생긴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시면 네. 자궁 근종은 자궁을 대부분 이루고 있는 평활근에 생기는 양성 종양입니다. 그 양성 종양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네. 또 2차 변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자화 변성, 낭성 변성, 석회화 변성 그런데 그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암성 변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그 자궁 근종이라고 해서 네. 너무 그 양성 근종이다, 양성 종양이다 생각하시고 안심하지 마시고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암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다음 분류를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간단하게
보시면 대개 분류상으로 자궁 근육 내에 생기는 병내 근종이 있고요. 장막하 근종이 있고 점막하 근종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간단하게 이제 분류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이제 각 자궁 근종마다 이제 뭔가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병내 근종은 네. 자궁 근종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궁 근종은 병내에 깊숙이 위치하고 생리량이 증가하거나 대부분은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장막하 근종인데요. 장막하 근종은 대개 한 15%를 차지하고 대개 복막 바로 아래에 발생하면서 이 근종은 특별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세 번째 그림은 점막하 근종인데요. 점막하 근종은 대개 5% 이하이지만 문제는 제일 많이 일으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자궁 근종이 발생하는 부위별로 분류가 되고요. 또 그에 따른 특징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궁 근종이 왜 발생하는 건지 그 원인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원인을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네. 대개 자궁 근종의 원인은 특별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전적 요인으로 유전자 변화가 일어났다거나 호르몬적 영향으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노출이 많았다거나 네. 기타 성장 요인으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등이 많았을 때 근종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보다 발생 위험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위험 인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나요? 네. 다음 그림 한번 또 보실까요? 네. 대개 위험 요인으로는 어머니나 자매가 자궁 근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종족적으로는 흑인 여성에서 조금 더 많고요. 환경 요인으로는 초경이 빨랐다거나 네. 피임약을 많이 사용했다거나 비만하다거나 비타민 D 결핍증이 있다거나 뭐 기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이런 경우는 환자들이 어떻게 좀 알아채나요? 어떻게 발견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대개 이제 무증상인 경우라도 요즘은 건강검진도 많이 하시고 네네. 대개 이제 또 임신이 되면 산부인과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산부인과에 가면 대개 초음파를 보시고 또 이제 그 더 나가면 CT나 MRI를 하시면 뭐 혹이 있는지 없는지는 의사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장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자궁 근종 이것은 MRI 사진인데 네. 저 정상적인 자궁이 이렇게 보이는 반면에 혹이 있으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냥 이렇게 보면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CT나 이제 네. MRI를 통해서 네. 이렇게 덩어리처럼 이렇게 발견이 되면 바로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러나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은 또 그 대개 호르몬 치료로서 그 성선 자극 호르몬 GnRH라고 아까 했었죠. 성선 자극 호르몬을 한다거나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치료한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대개 이제 성선 자극 호르몬을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네. 돈도 많이 들고 네. 또 그 부작용으로 6개월 이상이 들어가면 골다공증도 심하게 오고 왜 그런 거 이 자체가 폐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개 그 출혈을 있다거나 그런 것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그 프로게스테론이 내재된 누프 등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출혈량이 많을 경우에는 그 이제 도란사민 같은 항응고제 같은 지혈제 같은 것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대개 이제 혹이 이렇게 있을 때 또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스트레스성 그 항염제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약물로 치료가 불가능할 때는 뭐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치료 방법 더 알아볼까요? 네. 다음에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궁동맥 색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궁동맥 색전술은 하지동맥을 통해서 자궁동맥을 막아주는 시술입니다. 대개 그런 경우에는 자궁 근육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는 시술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궁 수술을 하기 전에 줄여주기 위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을 아예 막아서 네. 이게 괴사를 시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괴사를 시켜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이 있는데요. 네. 수술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근종 절제술이 있는데 대개 자궁 근층에 있는 근종만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자궁 내측에 있는 점막과 근종을 절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개 자궁 근종만을 절제하는 경우에는 자궁을 살릴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자궁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다시 또 발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자궁 적출술 같은 것도 이제 하게 되나요? 네, 자궁 적출술은 이제 자궁 근종이 너무 많다거나 네. 그다음에 출혈 같은 걸 야기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암성 변성이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자궁 적출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자궁 적출술에는 자궁질 상부 아전 절제술이 있고 네. 자궁 경부까지 완전히 전 절제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전 절제술의 장점은 자궁 우리 해부학적으로 네. 근종 자체만을 잘라내지 골반적 근육의 손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생활이나 심리적으로나 느끼는 감정이 전 절제술하고는 완전 확연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크기도 다른데. 최근에는 복부를 크게 절제하지 않고도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네. 네. 대개 근종도 점막하 근종 같은 경우는 자궁경을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에서 자궁경을 보면서 자궁 내부에 있는 근종을 절제하는 방법이고요. 다음 그림을 보면 복강경을 가지고 뱃속에 있는 근종을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절제하는 방법까지 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복강경 수술 요즘 많이 하실 텐데 복강경 수술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을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다 보니까 네. 흉터가 적고 눈에 띄지 않으면서 회복 기간이 빠릅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이 줄어들고 침습 점도가 약해서 환자 통증도 적고 근육 손상이나 절개 부위 탈장 등 부작용도 적어서 요즘 환자분들도 많이 만족해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제 자궁 수술이 원래부터 이제 복강경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궁 수술의 연역을 보면 대개 1940, 50년 전까지는 질 상부 절단술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고 하니 항생제가 발전되지 않아서 질까지 수술을 하시게 되면 감염이랄지 이런 2차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항생제도 발전되고 또 뭔가 더 자궁 경부암도 그때는 많았었는데 네. 자궁 경부암도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또 대부분이 전 자궁 적출술로 갔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또 자궁암 검사도 많이 하고 그렇죠. 백신도 맞고 그렇죠. 항생제도 굉장히 또 발전도 하고 필요할 때 쓸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또 해부학적으로 골반적 근육 손상을 원치 않고 또 성적으로도 여러 가지 질이 짧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해서 요즘은 또 대체적으로 자궁질 상부 절단술로 많이 회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한국병원 산부인과 이희민 과장과 함께 부정출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 생리대의 유해성이 아주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제 발암 물질이 사용이 됐다라고 이제 기사가 났는데 그 제품을 사용했던 여성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생리 주기가 변화했다든가 아니면 생리통이 굉장히 극심해졌던가 뭐 이런 증상들을 보였다고 말씀하더라고요. 네, 심한 경우에는 역시 출혈이 생기는 그런 부정출혈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네. 이 안전한 생리대를 위해서는 만드는 분들의 어떤 양심도 중요하겠지만 사용하는 여성분들의 관심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